예. 부처님은 그 연기법에 관해서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노라. 그래서 12연기를 말씀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생겨남으로써 이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제가 그 연기법에 근거하여 상담이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연기법에 의해서 그 상담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그 부처님은 그 내담자를 대할 때 그 내담자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했죠. 아주머니고 뭐 엄마 아주머니에 맞게, 할아버지고 뭐 할아버지에 맞게, 어린아이고 뭐 어린아이께 그런 설법을 했죠. 그리고 열렸죠. 또 어느 그 탁발을 갔는데 그 사문이 욕을 하길래 빙긋이 웃었더니만 그 사문이 왜 웃느냐 하니까 그대가 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건겨 하니까 그냥 내 것이. 그대가 한 욕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대기설법으로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연기법 상담 이론도 거기에 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자세, 부처님과 같은 자세는 어떤 것이냐? 연기법 상담의 자세, 상담자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부처님이 빙긋이 웃듯이 열려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자기 자신이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담자를 대한다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방면에서는 그 내담자를 해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는 늘상 긍정적인 생활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늘 긍정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분별심에 의해서 고착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세 이전에 이미 벌써 아마 인간의 성격은 결정되어 버린다 하는 어떤 결정론자를 가졌어요. 그런 반면에 그 프로이드 이후의 그 프로이드의 제자들은 그 결정론에서 벗어나죠. 결정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그 어떤 결정론적인 그런 사항에 매달리지 말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현상적인 장애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상담자의 자세이고, 세 번째로는 내담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담자를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내담자를 한자로 봤어요. 그러나 내담자는 한자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은 50년을 설법을 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한 사람도 구제한 적이 없다. 왜? 우리 모두는 이미 벌써 불성을 갖고 있는 부처니까. 부처를 다만 그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구름만 걷어내버리면 태양은 그냥 비춰지죠. 우리 몸속에는 다 우주마발통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참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참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아상. 나라는 아상을 좀 아상, 수자상 뭐 다 훔쳐서 우리가 그냥 저는 그걸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가 의식이면은 우리가 전생에서 갖고 온 업식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아를 걷어냄으로써 참나가 태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듯이 싹 나타남으로써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기보다 연기법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지 않고 그 내담자는 태양이다. 단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름을 걷어내면 되고, 그 구름이란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모델링이다. 제가 옛날에 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상담교사로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담임도 하면서 또 상담교사라서 또 집단 상담도 하고 역할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 모인 상담원들을 주장 훈련을 해줬어요. 자기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는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다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법, 이것이 주장적 그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만 교육을 한참 해주고 나서 그 어느 날 당직 시간에 혼자 있는데, 이 집단원인 그 수행자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은 이중인격자처럼 보여요. 왜 내가 이중인격자냐? 그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남한테 그 기분 상하지 않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라 해놓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도할 때는 왜 욕도 하고 막 그 감정 섞인 말로 표현하십니까? 그래 돼버려요. 그 상황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간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담자의 모델링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것도 역시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상담자의 자세는 그 과거나 미래에서 이 내담자를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를 대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 그때 이야기를 막 한답니까? 또는 나는 앞으로 뭐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저쩌고, 아니면은 늘 만약에 자식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까? 그럴 때 그 내담자의 관심을 지금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과거나 미래에서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도피시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담을 하기 전에 내담자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의 차이입니다. 아마는 그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보침만 들고 떠납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떠납니다. 그와 같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지도와 나침반을 챙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담자와 계약을 해서 상담은 지금부터 몇 번을 하고, 이거는 1례 상담 끝날 때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내담자와 이야기를 쭉 나눈 후에 상담자가 내린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상담은 몇 회를 할 것이고, 시간당은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당 뭐 얼마를 받겠다. 그리고 녹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만약 역할 게임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피부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세심한 것까지 다 그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상담이 시작되는 것은 마치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배를 타고 출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정하지 않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래 되면은 언제 상담이 맞춰지고 언제 상담이 끝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상담 목적이 없으니까 그 상담을 해도 상담이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전에는 꼭 그
내담자와 상담에 관한 재반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한 이후에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연기법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담 기법을 잘 익혀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